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4월 21일 새벽 3시 발리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하던 잠수함 인도네시아의 난갈라함은 함내로 물이 들어온다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전 7시 잠수 지점 부근에서 기름 유출이 목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난갈라함의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산소 비축량은 7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3시가 구조 시한이라고 발표했는데 아무런 흔적도 못 찾은 채 구조 시한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나흘이 지난 25일 실종된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해저 837m 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배에 승선했던 53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참사에 애도를 표하기는커녕 또다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두고 한국 책임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이 잠수함은 해저 최대 200m까지만 운행이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잡힌 신호에서는 700m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의 최대 운행 범위를 벗어나면서 기능을 잃고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갈라함은 40년 전인 1980년 건조된 독일산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이 잠수 중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는 이에 관해서 현존하는 최신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가 700에서 800m 정도라며 난갈라함은 40년 된 잠수함이어서 150에서 200m 안팎이 잠수 한도 최대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당히 낡은 잠수함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회사가 잠수함을 정비한 것이 현 사고의 원인이며 뒤떨어지는 기술력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난갈라함은 9년 전인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성능 개량 작업을 해준 잠수함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2012년 정비해준 일을 꺼내며 그것이 한국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큰 금액을 받고 이 개량 사업을 진행했으며 전투체계, 레이더, 음파 탐지기 등 주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선체의 상당 부분을 건드렸고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개수했기 때문에 또 한국의 기술이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국의 책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은 개량 작업 후 9년이 지난 상황이고 이미 보증도 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후 추가 정비 등은 관여하지 않은 점도 함께 언급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잠수함의 창정비는 내구 연한 전까지는 6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하는데 난갈라함은 9년간 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정비는 2년 뒤에 있을 예정이었고 최근 3년간 잠항 훈련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잠수함의 수명은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난갈라함은 40년 이상 돼서 모든 것이 노후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사고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운용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갈라함의 정원은 34명인데 53명을 태운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무려 55%나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40년 된 잠수함의 정원 초과까지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억지를 반박할 이유는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극우 언론들과 일본 네티즌들은 계속 이 사건과 한국을 엮으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 수출 사업을 방해하려는 속셈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1조 원가량의 잠수함을 주문하고 아직 2차 사업의 선수금부터 2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더 키우고 대우조선해양과 인리의 관계를 끊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원하는 것은 인리가 한국과의 계약을 철회한 후 일본의 잠수함 판매로 연결짓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본이 적극 수출하려는 잠수함은 이번에 사고난 잠수함과 동급입니다. 최근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무기 수출 협정에 체결하였는데요. 이 협정에 이어 잠수함까지 다이렉트로 판매하기 위해 한국을 음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저에서 발견된 난갈라함의 모습을 보고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3조각이 난 난갈라 잠수함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후부 수직 방향타, 닷,
외부 압력체, 부풀어진 잠수 방향타 등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아직까지 잠수함의 침몰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선체가 인양되고 나서야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잠수함이 세동각이 난 상태를 보면 어딘가에 충격을 받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침수나 과적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충돌이나 격침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유추했던 원인과는 달리 이번에 여러 잔해가 발견되면서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유출된 흔적뿐만 아니라 어뢰 관련 부품, 잔망경에 쓰이는 윤활유병, 부품 등 여러 잔해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잔해들은 군 당국의 수색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단순하게 잠수함이 동력을 상실하거나 침수가 됐다면 압력과 바닥 충격 등으로 인해 선체가 찌그러지거나 일부가 부서지는 정도일 텐데 세동강이 난 상태이고 여러 잔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제3의 외부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충격이 원인이었다면 애시당초 9년 전 한국에서 받은 정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소행이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갈라함이 실종된 발리섬 북부 96km 지점은 예전부터 중국의 수중 드론이 발견되던 지역입니다. 올 초 1월 인도네시아 어부가 수중 드론을 발견해 군 당국이 수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수중 드론은 시윙이라는 중국 해군의 수중 드론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수중 드론이 인도네시아 영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느냐고 중국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잠수함과 수중 드론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여러 번 어부에게 발견될 정도면 중국의 수중 드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작전을 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난갈라함 실종 사건에도 중국의 잠수정이나 수중 드론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 군과 정보 당국은 해당 사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외부 세력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한국산 잠수함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가지 굴욕 사건들을 갖고 있는 일본산 잠수함보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운항하고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로 마음먹기에 따라 2년 안에 핵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기본 설계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며 엄청난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곳곳에서 실제 수출까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새로 구축된 훈련함을 보고 또 한 번 열등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최근 해군 교육사령부는 해군 최초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실전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산도함은 우리나라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연안 실습, 순항 훈련을 목적으로 건조된 해군 사상 첫 훈련함입니다. 해군 장교, 부사관 후보생과 훈련병이 전투 지휘 기관, 실습을 비롯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지금까지 해군은 해상 실습 훈련을 위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해 훈련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한산도함 실전 배치로 이제는 훈련 시 전투함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함을 사용하므로 한국 해상 전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산도함의 이름이 일본인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산도함의 한 명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일본을 크게 물리친 한산도 대첩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산도 대첩하면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해전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다른 해전들에 비해 군사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투로 해상에서의 포위 선멸전을 이 정도로 정교하게 선보인 전투는 세계사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전투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에게는 한산도라는 단어는 크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훈련함 이름이 유치하다, 하나하나 일본을 의식한 네이밍이구나, 일본에 대승했다고 또 날조를 늘어놓네, 이순신과 거북선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등 어이없는 댓글들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다양한 언론 보도와 네티즌들이 힘을 합쳐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 때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열등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한국에게 신경을 끄고 현재 긴급사태로 혼란의 상황에 빠진 본인들이나 제대로 신경 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